반경으로 보면은 몇 킬로예요? 반경 8km에서 10km 내에 다른 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리 좋은 종자를 산다 할지라도 이충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숯벌을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아는 분들이 다 키우잖아요. 1kg, 2kg 내에 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이 시기가 되면 이 봉장을 중심으로 대기권에 뭉쳐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숯벌이. 우리 집 숯벌이 나가서 쫓아가서 경유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우리 통에 있는 숯벌이 우리 이 통에서 나오는 숯벌과 교미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좋은 종자의 숯벌을 운봉방을 산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출방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출방한 숯벌이 정자가 제대로 익은 정자가 며칠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20일 이상 된 숯벌의 정자가 좋은 우성을 갖기 위한 숯벌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왕대를 짓고 있는데 옆에 있는 숯벌집을 갖다가 넣어준다고 한들 그건 소용없는 왕양성을 하기 전에 적어도 20일 전에 태어난 숯벌을 양성을 해요. 그리고 한 통에 5,000마리 이상 나오도록 하되, 그러면 만약에 50마리의 신앙을 확보하려면 원군이 몇 통 있어야 돼요? 저기 숯벌 양성하는 원군이 10통이 있어요. 그래도 교미할 시기가 되면 다른 통에 우리 봉장이 아닌 남의 봉장의 숯벌이 하늘에서 이미 처녀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공중에서 교미가 이루어집니다. 교미가 이루어지는데 처녀왕 한 마리가 숯벌 몇 마리와 교미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전에는 한 마리하고 기운이 가장 센 숯벌과 교미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5마리와 교미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 여왕벌은 죽을 때까지 배란합니다. 나가서 교미 절대로 안 해요. 그게 자연 교미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정자가 5마이크로리터가 주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 수정할 때는 숯벌 한 마리에서 분비되는 정자가 1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래서 5마리와 교미하고 들어오는데 인공 수정할 때는 8마리의 정자를 뽑아서 탄소로 마취를 시키고 인공 수정하는 거예요. 저는 인공 수정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마리의 정자를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자가 넘쳐요. 넘치도록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성공한 왕인 줄 알고 풀어놨더니 산란을 잘하고 있다가 다시 교미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잡종이 돼요. 그러나 안전하게 완벽하게 교미에 성공한 신왕은 절대로 나가서 교미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게 육종이기 때문에 교미군 5군에 원군 숯벌 1군이 꼭 필요하다. 5,000마리 이상 되는 건. 왜? 다른 농장에 있는 숯벌과 가급적이면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처녀왕 만들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게 남의 집 봉장 500m, 1km, 2km 내에 있는 남의 집 숯벌과 교미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좋은 종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원래 육종은 1년 동안 그 여왕벌이 산란을 해서 태어난 일본의 성놈을 1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종자라고 분양하는 것, 구황을 분양하는 게 육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앙만 있으면 무조건 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이제 잘못된 모습.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약에 여기 넘어왔는데 공소비를 뒤에다가 2장, 3장을 넣어놨더니 여왕벌이 넘어와서 산란할 줄 알고 넣어놨어. 그랬더니 내공을 해보니까 꿀이 찼어. 꿀이 찼는데 얼마만큼 찼느냐면요, 이렇게 차 있어. 1번, 2번 소비 사이에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 소비는 아예 꿀도 안 차 있고요.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1번 소비에 꿀이 차 있습니다. 뒤에 공소비 넣은 것 자체도요, 만약에 벌통 안에 공소비가 2장이 섞여져 있을 때는요, 그 공소비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남겨놓은 그 소비에 꿀을 차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밤풀 때다. 그래서 여기 한 장 반이 유밀이 꿀이 저밀이 되고 나머지 한 장 반이 비어 있을 때 이 소비만 비어 있는 소비를 안으로 넣어주는 작업만 해도 하루면 꿀이 차게 돼 있어요. 그런 수고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제가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구황을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이 탄력 매수를 만드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매로 분봉한 벌, 대부분이 전국에 유튜브를 얼마나 잘 봤으면 그냥 이매 봉판에 먹이소비 넣어서 3매로 분봉하는 것이 다 그게 정론인 줄 알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2매에 먹이소비 넣고 3매 만들어놓으면 교미는 성공할지라도 그 벌은 착공 매수가 1.5매도 안 됩니다. 그 벌이 다시 4매 벌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매 봉충 소비를 만들 때 분봉하기 전에 원군의 먹이를 2번 정도 주고서 분봉을 하면 분봉해놓고 3일 있다가 5일 간격으로 자극 사용으로 3번만 먹이를 주면은요, 먹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또한 걱정이 되면 고체 사료도 올려나가면서 먹이가 없을 때 분봉군이 나타내는 현상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분봉군이 먹이가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2매밖에 안 되는 벌인데도요, 개포를 열면 싸납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여왕이 출방을 했더라도 출방해서 잘 활동하고 있었던 천여왕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천여왕이 나가거나 또한 물어 죽이거나, 근데 끝까지 나가지 않고 견뎌요. 왜? 함부로 나갔다가 교미하고 들어올지라도 이 싸나운 놈들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나가. 안 나가고 있는데 배는 통통이 불어있어. 그리고 나서 한참 만에 보니까 산란을 잘해. 근데 그 산란은 알이 전부 다 무정란입니다. 교미도 안 한 신왕이 신왕인 것 같이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2매라도 3매라도 4매라도 교미군이라고 하는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착공을 강하게 붙여줘라. 그렇다고 너무 착공이 막 넘치도록 붙이되는 게 아니고요. 2매면 2매 나오는 모습으로. 두 번째 조건은 먹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하면요, 왕래를 넣던 천여왕을 넣던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다. 먹이가 없는 벌일수록 개포를 열어보세요. 먹이가 있고, 만약에 아카시아 꿀이 들어왔잖아요. 꿀이 어느 정도 찼어. 개포를 열어도요, 벌이 날아와서 사람을 쏘려고 공격하는 벌이 한 마리도 없어. 먹이가 부족한 벌, 스트레스 받은 벌, 노봉이 많은 벌, 그런 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꿀벌의 생리에 맞춰서 먹이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병 관리죠. 지금서부터 질병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가 응애. 그럼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맞죠? 질병 관리는 꿀이 들어올 때는 모든 질병이 없어졌다가 꿀이 안 들어오면 다시 나타나는 것. 꿀이 들어오면요 면역력이 회복이 돼요. 강해져. 그래서 자연 화미를 먹은 꿀벌은 자연 치유력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꿀벌로 변하는데 꿀이 안 들어오면 다시 그 질병이 다시 만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고가 감염된 여왕벌은 언제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아카시아 꿀. 여왕벌을 제거를 하면 벌집의 구수비에 석고 진균이 포자가 득실거렸던 그 구수비가 새끼가 싹 나오고 비어있을 때 꿀로다가 깨끗이 소독을 하고 나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아카시아 개화 10일 전서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첫째는 왕을 바꿔야 되고, 왜? 그 왕이 석고병을 계속 전염시키는, 감염시키는 역할을 여왕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을 바꿔야 되고, 벌집을 새끼가 나와서 깨끗하게 꿀로 소독해주는 기준이 아카시아 때고, 그리고 나서 아카시아 꿀을 뜨고 나면 그 구소비를 바꿔주고 깨끗한 소비로 바꿔주는 작업이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 봉장에 신왕을 넣으면 안 돼요. 그 신왕이 어떤 왕인지를 인정받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함은 확실합니다. 100통 중에 10통, 15통이 석고가 있어요. 한 봉장에. 근데 다른 통은 석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벌이 좋아. 그 여왕벌을 갖다가 이 석고가 감염된 봉분에 아까 같은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지키고 나서 왕을 바꿔주면 그 통은 석고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석고병은요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다고 할 만큼 어려운 포자죠. 그래서 석고병은 부화된 지 3, 4일 정도 된 부화돼 갖고 1일, 2일, 3일령까지는 먹는 먹이가 뭐라 그랬죠? 로얄. 그리고 4일, 5일, 6일령이 먹는 먹이는 꿀과 화분과 물입니다. 그래서 로얄젤이 먹고 있는 기간이 새로운 먹잇감이 바뀌는 이 기간에 감염되는 게 진균의 포자가 증식합니다. 그래서 부화된 지 3, 4일 정도 된 유충의 입으로 진균의 포자가 들어가서 몸을 백국처럼 굳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로얄젤이 들어올 때는 감염될 확률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꿀이 어떤 꿀이냐, 순수한 화밀이냐, 꿀이냐. 그런데 설탕물을 주면, 그것도 오염된 설탕물을 주면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화분이죠, 화분.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꿀과 화분과 물을 먹고 자라는 4, 5, 6일 동안에 물을 생활폐수라든가 오염된 물을 염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꿀벌이 움직이는 그 물은 정수기보다 더 수백 배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꿀벌이다 할지라도 진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식량 그리고 화분떡 그리고 뭐예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비가 와서 빗물이
소문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물만 빨아먹어도 충분할 텐데 물을 왜 주느냐고 그래요. 예, 그 물은 육아에 크게 도움되는 물은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응이죠. 그럼 응애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애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밤꿀이 유밀되는 시기를 우리 중부지방은요, 채미라는 시기가 20일을 기준 잡았던 겁니다. 올해는 언제 꿀이 채밀하게 될 것 같아요? 밤꿀이? 한 20일 기준. 늦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밤꿀 뜨시고, 밤꿀 뜨시기 전에 왕을 가두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왕을 가두세요. 제가 이 격앙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격앙하는 동안에 여왕벌이 산란을 못해서 세력이 막 2배, 3배가 더 좋아질 것인데 산란을 못해서 벌이 엉망이래요. 조금 누구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네, 사람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벌은요, 건강하면은요, 태어나도 새끼 키우고 죽는 벌에 수명을 다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벌 열심히 출방을 해도요, 일주일 만에 죽는 벌이 더 많은 벌은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연실 질병만 계속 감염되고 전염되는 봉군이라서 가을이 되면 월동도 못 들어가는 벌도 전락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쯤이라도 왕을 가두세요.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왕을 가둡니다. 며칠만 가두면 돼요? 15일. 어느 분이 그래 15일을 가둬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21일 만에 출방을 하는데 한 주기 정도는 가둬야 그 안에 들어있는 충이 싹 나오고 공수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논리가 21일을 가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5일을 가뒀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6월 20일경에 여왕벌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21일, 22일, 23, 24, 그리고 25, 26, 27, 29, 30, 이달이 30일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가두는 날짜로부터 며칠이에요? 10일, 10일. 10일로 보고. 10일. 그러면 7월 1, 2, 3, 4, 5. 5일날 출방하는 거로 보고. 꺼내 놓자 계획이 15일 동안 이 날짜로부터 15일까지 가둬놔서 15일날 4일까지 가둬놨다가 5일날 풀어놔요. 그러면 20일날 가둬놓으면 계상이든 단상이든 그 통에 들어있는 소비는 육아 소비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15일 동안 가둬놨더니 어떻게 돼요? 만약에 팔매가 100% 육아 소비예요. 산란, 유충, 번데기까지 포함해서 8장이 다 육아 소비인데 15일 동안 가둬놨더니 공소비가 몇 장이 될까요? 공소비가. 예를 들어서 팔매라고 하는 것이 봉충이 5매고 유충이 2매고 산란 소비가 하나였었다. 그러면 봉충은 며칠 만에 공소비가 되는 거죠? 막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출방을 해요? 막은 지 12일 만에 출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봉충은 5장이라고 해놓으면 100% 공소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15일 갇혀있는 동안에. 맞죠? 이 유충은 산란된 소비는 요 석장이 봉충 소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며칠이면 다 공소비가 되는 소비예요. 이것이 불과
6일만 되면 15일에서 6일을 플러스하면 21일 만에 공수비가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을 가뒀을 때 산란했거나 여왕벌을 가두기 2, 3일 전, 5일 전까지 키웠던 애벌레는요, 풀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번데기 소비가 8장 중에 10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공소비가 100%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장이 며칠이 되고 나면 6일 이후가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7일. 요날 풀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날 풀어주는 거예요. 5일날 풀어주는 거예요. 5일날 풀어줬더니 7월 6일서부터 산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산란이 또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바로 산란을 잘하고 있었던 여왕벌을 풀어주면 그 다음날서부터 산란하는 왕도 있습니다. 바로 산란을 할 경우 다시 번데기가 되기까지는 며칠 걸려요? 알에서 번데기가 되기까지, 공개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에요? 9일입니다. 그래서 출방하고 일주일 동안에는요, 안전한 기간이에요. 21일을 가둬놓고 하는 기준은 오히려 배란을 하는데 여왕벌이 정상적인 몸을 갖추는데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가둬놨다가 플러스 7일이 되면 요게 15일이에요. 여기까지가 15일인데 7일이 되니까 플러스 7일을 하니까 7월 12일 늦어도 12일쯤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번데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끼를 산란을 해서 애벌레가 되기 시작하는 소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나오면 봉개되기 며칠 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봉개되기 반 2분의 1 내지는 하루 전에 봉개되기 전에 진드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개되기 하루 전에만 진드기약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시간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 동안 가둬서 진드기약을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4번은 해야 됩니다. 플러스 1일을 플러스해서 4일 플러스 3번, 4번 플러스 5회까지만 5월 달에 진드기약을 해요. 일주일 간격으로. 가둘 때 한 번 하고, 일주일 있다 한 번 하고,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하고, 그리고 출방할 때 풀어주고, 그리고 2번을 플러스해서 5번. 6월 달에 그렇게 진드기 잡고 나면은요, 7, 8, 9월 이어지는 더위에 어렵게 진드기약 안 해도 돼요. 해보세요. 그리고 월동목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여왕벌을 다시 가두고 그때 진드기약 3번만 하세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돌이 됐을 때, 돌이라고 하면 언제요? 그 이듬해 6월 20일 전까지 진드기약을 안 해도요, 벌한테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1년 내내 진드기약하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도 이거 진드기약 요번에 뭐를 쓸까? 속살마를 훈증할까? 개미산을 분무할까? 올려놓을까? 비가드 쓸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6월 달에 노력 한번 하시고 10월 20일경에 왕을 가둬서 진드기 먹잇감이 없는 상태에서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죽이는 작업으로 성공하시는 월동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드기를 열심히 잡았어. 진드기를 열심히 잡았어. 그럼 벌이 안 죽어요? 예, 질병이요. 진드기가 없는데도 질병이 와 있어. 얼마 전에 모 업체에서요, 진드기 실험을 한다고 며칠간 연속으로 무슨 약도 쓰고 무슨 약도 쓰고 서로 다른 약을 비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18통을 공장에 와서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근데 진드기 무슨 약을 썼길래 진드기가 안 보여요? 얼마 안 죽었어요? 이래. 근데 벌은 바이러스가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육아 소비는 육아 소비끼리 먹이 소비나 공소비가 있으면 빼내거나 그걸 격리판을 중심으로 뒤로 내려놓는 작업, 격리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름 내내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화분떡은 고급 화분떡을 줘야 되고, 물에는 깨끗한 물을 주되 가끔 소금을 녹여서 주는 방법도 벌한테는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배도 고프실 텐데 그래도 자기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하세요.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공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평가해서 한 가지면 되는 거죠. 또 설명. 약속에 대한 거 요즘에 그 왕을 양성하면서 이제 처녀왕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옛날에 45개 이충을 해서 90% 성공했습니다. 자랑했던 시절에 요즘에는 30개 이충을 했는데 99% 100%까지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니까 남은 게 50%도 안 남더라. 이런 것부터 로얄젤리 생산하는 거하고 왕양성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쉬운 거죠? 다 어려운 거예요. 로얄젤리 생산하는 거하고요 왕양성하는 것 중에 로얄젤리 생산하는 게 이충이 숙달이 안 돼서 그렇죠. 로얄젤리 생산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72시간 만에 더 이상 파먹기도 전에 그냥 충을 드러내서 후벼 파서 빼앗는 게 로얄젤리 생산이잖아요. 왕양성은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왕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금년에 실패하는 농가를 보니까 꿀벌이 바이러스가 많다고 하는 공통점이 와. 바이러스가 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오는 동물의 특징은 뭐예요? 그걸 알면 돼요. 바이러스가 온다고 그래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바이러스가 온 동물의 특징은 뭐예요? 착봉이 안 됩니다. 착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소비를 강제로 빼서 사양기 뒤에 덧집을 달할 만큼 착봉을 시켜놓고 왕양성한 동물은요 틀림없이 왕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조건만이라도 갖추면 좋은데 먹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식량도 식량이지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제라도 좀 벌한테 먹이면서 좋은 왕을 좀 키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설탕물만 먹여서 되겠어요? 그래서
왕양성일 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원래? 꿀이 들어올 때. 예, 순수한 꿀이 들어올 때 왕양성한 벌이 여왕벌이 가장 건강한 거. 로얄 젤리도 마찬가지. 순수한 꿀이 들어올 때 생산되는 로얄 젤리가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신비의 물질이 과학적으로 기계로 선별하지 못하는 신비의 물질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예, 그렇게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